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머플러 TV입니다. 오늘은 ETF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배터리 산업이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그 A라는 배터리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하필이면 꼭 제가 산 거는 오르지 않고 다른 회사 주식들만 쭉쭉 오르더라고요. 이럴 때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샀어요. 배터리가 좋다. 그 다음에 뭐 반도체가 좋다. 최근에 이제 조선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대장주 아니면 저평가 소형주 이렇게 해가지고 콕 집어서 하나를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식이, 내가 산 주식이 오르면 좋은데 꼭 내가 산 주식만 꼭 빠지는 거죠. 다른 거 오를 때 떨어지고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지고, 그 고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술 동향, 산업 동향 그런 거 또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전문 지식도 없고, 또 그다음에 같은 섹터, 배터리 산업이다 하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개의 기업들, 국내 기업도 있고 해외 기업도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컨대 사고, 그다음에 예컨대 핵심 인력의 이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가 좋다고 해서 딱 하나를 꼭 집어서 우리가 몰빵이라고 그러죠. 네, 집중 투자, 몰빵. 그렇게 하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 종목의 섹터도 그렇고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많이 권하는 거죠. 주식이 좋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에, 특정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가급적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할 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공부도 해야 되고 시세도 봐야 되고 또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한 종목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예컨대 2종목, 5종목, 10종목 이렇게 늘어나면 그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 미국의 S&P, 미국의 나스닥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그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나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섹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는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고 배당주가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스타일, 그걸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스타일별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테마. 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다. 그럼 테마라고 볼 수도 있고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이 그걸 다 하기가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모르고. 그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 근데 펀드가, 운용사의 펀드가 그런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펀드의 단점이 또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가입을 하고 그 운용사가 이제 운용을 알아서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정보는 주지만 그거를 계속 쫓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될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죠.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한테 줘야죠, 판매사한테 줘야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해지나, 보통 이제 환매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좀 그렇고.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ETF인 거야. ETF, Exchange Traded Fund죠. 근데 펀드인데, 기본적으로 펀드인데 어떻게 돼요? Exchange, 거래소에서 Traded, 거래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펀드의 장점, 분산 투자, 그리고 시장이라든지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펀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내가 매일매일 시세판에서 보는 주식처럼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주식처럼 쉽게 어떻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TF 시장이 처음 들어오고 나서 국내외에서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데 그게 펀드예요. 펀드의 장점 분산 투자.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상품인 거죠. 그러면 일반 펀드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장점도 있는 건가요? 그 아무래도 펀드이기 때문에 보수를 내죠. 운용 보수를 내고 하고 주식처럼 하니까 거래 수수료를 내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내가 보수도 내고 거래 수수료 내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한 비용에 비해서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냐? 일반 펀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두 개를 합친 비용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펀드보다 비용이 낮다, 싸다. 거래 수수료, 그다음에 운용 보수 등을 합쳐서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ETF 가지고 해외 투자도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ETF도 펀드지만 주식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주식이 있고 해외 주식이 있는 것처럼 ETF도 어떻게 돼요? 국내 ETF가 있고 해외 ETF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ETF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에도 ETF가 있고 미국 ETF, 차이나 ETF, 뭐 일본 ETF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간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해외 투자를 하는데 해외 주식, 해외 지수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국내 것만 아니라 해외 거 하고 싶은데 했을 경우에 그게 국내에서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내 주식처럼 내가 샀는데 그 ETF는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해외 투자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ETF를 직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추정 지수나 투자 종목이 동일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자, 해외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하나는 이제 직구를 하는 거고 글로벌 ETF를. 자, 미국 ETF다. 그럼 미국 ETF를 바로 사는 방법이 있고 미국 동일하게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는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운용 대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실은 똑같죠. 그럼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제 비용하고 세금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비용이 어떤가 보면 자 직구를 하려면 계좌 개설을 하고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쪽 ETF를 사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환전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고 그쪽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거래 수수료를 내겠죠. 그리고 운용 보수나 펀드 보수를 내겠죠. 근데 국내보다 해외가 비싸요. 거래할 때, 사고 팔 때 수수료도 높고 그 다음에 내가 부담하는 보수도, 펀드 보수도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내에 동일한 조건이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금이에요. 자,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자 세금은 어디에 부과하는 거죠?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리는 건데 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당, 주식이니까 배당으로 발생하겠고 매매 차익, 가격이 올라서 또는 그 배당을 받아서 자, 그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15.4%를 동일하게 매겨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직구를 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똑같이 배당이나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데 배당은 15.4%가 동일한데 캐피탈 게인,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내야 돼요. 250만 원까지 안 내네? 그런다 할 수 있지만 해외까지 이렇게 직구까지 하실 정도면 금액이 작다 할 수 없고 큰 경우인데 그러면 250만 원 이익이 더 나는 경우 22%를 때리니까 합쳐서 단순 평균을 해도 어때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분리과세가 돼요. 글로벌 해외 ETF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국내에서 해가지고 세금이 아까 상대로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혜택을 글로벌로 하면 높을 수 있지만 분리과세가 되니까 보통 종합과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적용세율이 15.4, 22 훨씬 높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국내 상장 해외 ETF보다는 글로벌 ETF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다. 근데 일반적인 조건에서 보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할 수 있다. 비용 면에서 그리고 세금 면에서. 근데 지금 막 세금 말씀하시니까 이 막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한데 일단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ETF를 우리가 이제 종합계좌, 주식계좌, 위탁계좌를 통해서 이제 사고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연금계좌를 통해서 ETF를 거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연금계좌라 하면 퇴직연금 계좌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계좌에다가 ETF를 편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배당, 그 다음에 매매 차익,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자, 15.4%를 낸다고 했는데 안 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요. 자, 이 세액공제는 뭐 워낙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급여소득자냐 아니면 뭐 종합소득, 그러니까 자영업자냐 뭐 이렇게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구간별로 다르고 그렇긴 한데 통상 이제 뭐 한 300, 400, 그다음에 700, 뭐 900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13.2 또는 16.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 어떻게 돼요? 꼭 먹고 알 먹고죠. 내가 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계좌에 들어간 돈 세액 공제해줘요.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소득, 배당, 매매 차익 비과세요. 그러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2천만 원까지 우리가 납입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200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하게 되니까 연금 계좌만큼은 못하지만 그냥 내가 일반 계좌로 ETF를 투자한 경우와 ISA 계좌를 통해서 한 경우에 비해서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ETF가 좋다. ETF 좋다는데? 뭐 이렇게 하시고 그냥 그거 사야지 그 생각에서 한 번만 더 나가셔서 연금 계좌, 내가 연금 계좌를 좀 활용해 볼까? ISA 계좌를 활용해 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연금 계좌나 ISA를 통해서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해외 투자하시는 경우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국내 상장 ETF 투자에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좀 돌려서 제가 받으면 아까 이제 계좌 이용하는 방법이 연금 계좌라든지 ISA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그 우선순위가 뭐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금저축 계좌, 두 번째는 퇴직연금 계좌, 세 번째는 ISA. 이런 순서로 ETF를 투자하시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금액에 따라서.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제 혜택이 연금 계좌하고 ISA 비교하면 뭐가 높아요? 연금 계좌가 높으니까 연금 계좌 우선. 그 다음에 장기하고 단기인데 연금 계좌는 보통 통상 10년 이상 되고 납입에만 ISA는 최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를 우선하고 단기를 나중에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또 연금 계좌를 우선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이고, 그럼 연금 계좌 안에서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연금저축을 계좌를 우선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계좌가 이제 한도가 300, 400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가 이제 700하고 50세 이상 900 이렇게 가는데 한도가 적은 만큼 혜택이 연금저축 계좌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계좌는 위험자산 편입 한도가 없어요. 한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ETF도 주식으로 ETF 하는 경우는 그게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100%를 다 할 수 있느냐, 70%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 계좌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TF에 투자하시는 경우 연금계좌나 ISA를 활용하시기 좋은데 연금계좌에서도 순서가 있다. 연금저축 계좌 우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 ISA 이런 순서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